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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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함께해 주실 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 마치면서 네. 문자 개수가 줄었다. 내일은 문자 폭탄을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들 좀 각성을 하셨군요. 폭탄이 왔어요?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0195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곤유부 문자 폭탄 기대합니다. 예,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9319님 어제는 듣고만 있었는데 오늘은 출첵합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 부탁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네. 이게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아니 그래도 다음엔 그냥 슬쩍 저한테 좀 시키세요. 그래도 DJ의 어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저는 매일 이렇게 제가 살아 있다는 거, 또 뉴스가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있고 여기 제가 앉아 있는 걸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곤유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456님은 저는 오늘도 신문 알바하면서 곤유부 듣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화이팅 하셨는데 역시 열심히 사는 분들 많으시고요. 박윤혜님 봄은 왔어도 딸내미의 비형 독감으로 집안이 비상입니다. 조심해도 학교에 퍼진 독감 막을 수 없네요 하셨는데 요즘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에 이 비형 독감 유행이라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감 또 가족들이 모두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KT 특혜 채용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몇 개 있습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3년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들이 네. 외압 증거가 있고 또 이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수사에 개입했다는 그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자료 제출 같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고 사실하고 외압을 입증할 자료들이고요. 곽상도 이중이 당시 민정라인이 경찰이 내사를 숨겼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증거에 대한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학의 수사팀 외압 증거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증거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렇죠.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그 내사 내용을 숨겼다. 맞습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KT 특혜 채용 정황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KT 국회의원 친인척 차관급 딸도 특혜 채용 정황이라고 헤드라인 정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 포함해서 최소 7명이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불합격됐는데도 최종 합격해서 KT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옛 새누리당 전직 국회의원 친인척 그리고 경제부처 1급 출신 그러니까 차관급의 딸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또 들여다봐야겠죠. 그럼요.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관련 보도 오늘 주주총회가 있죠.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죠. 오늘 오전에 주주총회 있는데 여기서 연임에 실패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문사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기업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 반대권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는 사실상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던 스튜어드십 맞습니다. 코드 예. 얘기가 이제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발동을 하면서 결국은 어찌 보면 그 창업주의 아들인 조양호 회장이 계속해서 지켜오던 그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주총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많이 그 소식이 궁금해지는 그런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헤드라인들 두 개 신문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중앙일보는 조양호 이사 연임 국민연금도 반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경제 소식 또 보죠. 동아일보가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500조 쓴다는 정부, 세금 낼 기업 실적은 악화라는 제목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등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지적하고 있고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든지 혁신 성장은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뭐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네. 이례적으로 오늘 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직접 공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1분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적이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밝혔고요. 증권업계가 사실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걸 낮춰잡아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좀 미리 대비하라는 뜻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앞두고서 공시를 통해 실적 상황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관련 헤드라인 다루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 밑돌 것 삼성전자 이례적 사전 고백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 정했네요.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실적이 잘 안 나와서 네.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을 때 이런 걸 뭐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어닝 쇼크를 좀 미리 감지하고 그렇죠. 공시를 좀 일찍 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알리는 느낌이 있다는 거고.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한국일보 얘기대로 진짜 이례적인 사전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토픽 보기 전에 문자 메시지 좀 볼게요. 오늘 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니까 1470 새싹이십니다. 신문 볼 기회가 없어서 시간대 일어나면 계속 라디오 켜두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고맙죠. 그러니까 신문 혹은 뭐 스마트폰에 기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네. 이걸 다 보는 건 불가능하실 테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잘 정리해가지고 좀 친절하게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160 끝번호 쓰시는 분은 광명 화영운수 12번 버스에서 엄청 크게 곤유부가 나와요. 저 이어폰 빼고 버스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화영운수의 12번 버스, 광명의 12번 버스. 네. 훌륭한 버스입니다. 타고 계신 분들 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Say ho. 호.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터넷 뉴스 토픽 볼 텐데요. 축구 얘기가 제일 앞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콜롬비아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콜롬비아의 평가전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 골로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가 좀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케이로스 예전 이란 감독이 지금 콜롬비아 대표팀 감독 맡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케이로스 감독에 대한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5차례 이란하고 대결했는데 1무 4패 이런 참담한 성적 거뒀고 골도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약 8년 동안의 이 기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리가 굉장히 기뻤고 특히나 이 콜롬비아는 세계 랭킹 12위죠. 예. 진짜 강호죠.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대표팀에서 그동안 맹활약했지만 골이 없었습니다. 272일 그리고 9경기 만에 짜릿한 골이었고 벤투호에서는 첫 골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혼자 주목받아서 또 미안하다면서 골은 다 팀원 덕이다. 이 손흥민 선수 주장으로서의 어떤 책무도 잘하고 있고요. 관심받았던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데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는데 네. 이강인 선수는 뭐 뛰는 모습은 못 봤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온 국민이 함께 키운 이강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슛돌이 때부터. 저 어릴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네. 9611님이 축구 때문에 늦게 잤지만 이겨서 후회되진 않네요. 예. 기분 좋은 승리가 있었던 어젯밤이었고 다음 토픽은 스페인 법원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요. 이게 왜 지금 뜨고 있냐면 지난 2월 22일에 그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했던 소식 저희도 또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스페인 고등법원이 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게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이 중에 한 명이 접촉을 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했던 사람이 다 10명 정도 되고 이 중에는 한국, 미국, 멕시코 국적자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들 중에서 멕시코 국적의 미국 거주자가 사건 발생 후에 수일이 지나서 관련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FBI와 접촉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스페인 유력 일간지는 이 중에 최소한 2명이 이번엔 CIA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미국 정보국과 이번 습격의 어떤 연관 관계가 밝혀진다면 스페인과 미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연방 수사국 그리고 또 미국의 정보국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니까 사실 뭐 FBI, CIA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인데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더 많이 보니까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런 첩보 전쟁이 또 굉장히 그렇겠죠.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 또 21세기는 또 정보화의 사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토픽은 승용차 바다 추락이라는 키워드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어제 새벽 강릉 해안도로 달리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서 타고 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다십대고 카시어링 업체 차량을 타고 가다가 네네. 변을 당했는데 사실 이 중에 2명이 운전면허가 있었어요. 그 모두 그렇지만 면허 발급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카시어링 규정을 보면은 차량은 만 21세 이상이면서 운전면허 취득 1년이 넘어야 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언니 신분증을 써가지고 이 차를 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다라는 거. 이 카시어링이라는 게 지금 이런 쪽으로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으로 차 문까지 여는 요즘에 그렇죠. 그런 경우도 네. 많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뭐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 좀 잘 살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